41.5도.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의 당근 온도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자, 이때 이 사람의 감정 어떨까요? 사천 부를걸.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타부서에 를 잃었고, 이 부서에서 뭔가를 제안하면 타부서는 일단 그냥 no 라고 대답하게 된 거죠. 네, 선생님들 혹시 최근에 협상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아, 네. 협상이라고 하면 외교적이고 뭔가 목숨을 건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최근에도 굉장히 뜨거운 협상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대화들이 모두 협상의 범주 안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봄이잖아요. 제가 길을 걷는데 제가 자주 가는 그 로드샵이 있어요. 좋아하는 브랜드 BS 보세죠. 자, 갔어요. 자, 봄 옷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어머 저건 사야 해. 그런 옷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입어봤죠? 내 옷이네. 이건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사장님 혹시 이거 다른 색깔 있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어머 언니 이거 너무 인기 많아서 딱 한 장 남았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그럼 이건 DP 상품밖에 없는 걸까요?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자, 이 문장과 함께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저, 그리고 조금도 깎아주고 싶어 하지 않은 사장님과의 뜨거운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결과는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옷은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대화 자체가 협상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 대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첫째는요, 양보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제한의 법칙. 세 번째는요, 신뢰의 법칙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5도.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코로나 때 고열이죠. 네, 병원 가야죠. 저는 굉장히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사람입니다. 저의 당근 온도거든요. 신뢰의 아이콘인 거 아시죠? 이 정도면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온도입니다. 네, 제가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사야 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사서 쓰다 보니까 금방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당근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팔아요. 자, 그랬더니 똑똑 거래 가능하세요? 내고 될까요? 차비만 좀 빼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깎아줘. 어차피 보니까 다 깎아주더만. 이러는 거예요. 풀거래 몰라? 풀거래. 쿨하게 거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쿨거래라는 단어가 뭔가 제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래, 왠지 요즘 사람 같았거든요. 쿨거래, 나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다음번 거래에서는 내가 밀당하지 않고 그냥 원하면 깎아드리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9만 원짜리 이유식 마스터기, 이유식을 만드는 기계인데요. 그거에 접근해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똑똑 거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이 시작부터 세게 나오시는 거예요. 2만 원 내고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7만 원까지는 사실 생각해 보진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에 나는 쿨해지리라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쿨하게 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 보증서는 있냐? 언제 구입하신 거냐? 부품이 다 멀쩡하냐? 이런 질문들을 갑자기 막 쏟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결국 그분과는 불발됐습니다. 빠른 양보가 오히려 그분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그리고 좀 찝찝하게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양보의 법칙입니다.
너무 쉬운 양보는요, 오히려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3,500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년에는 내가 한 10% 정도는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 담당자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올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 능력을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연봉 협상 10% 정도?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쪽에서 사인하실게요.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자, 이때 이 사람의 감정 어떨까요? 4천 부를걸.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쵸? 맞습니다. 너무 쉬운 양보를 듣자, 불편해졌어요. 협상이라는 건요, 수치보다 서로 만족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감을 높여주는 양보의 기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도와드리면 혹시 요거 조금 요청드려도 될까요? 라고 작은 보상을 요구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어렵게 양보해라. 제가 이렇게 자꾸 양보의 기술 힘들게 말씀드리면요, 들으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협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만족감 때문입니다. 자, 어렵게 양보할수록 어렵게 받아낸 양보는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제안의 법칙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내 조건을 제안하시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이 이야기한 조건이 닷처럼 내려져서 그 조건에서 뭔가 더 크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협상학에서는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앵커링 효과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먼저. 오, 맞습니다. 그런데요, 섣부른 제안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제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확보한 이후에 먼저 제안했을 때 이 앵커링 효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신뢰의 법칙. 방금 전에 제가 양보의 법칙 그리고 제안의 법칙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2가지 협상의 기술, 협상의 법칙을 다 싸그리 무시할 수 있는 바로 마법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모든 협상의 원칙이요, 이 신뢰라는 단어 하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협상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신뢰가 몹시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모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요청받아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에서 팀장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강의였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팀원들이 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뛰어나져서 타 부서에 뭔가를 제안했을 때 모두가 다 오케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강의를 요청을 주셨던 거였거든요. 우리 프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 팀장님께서 웬만한 기획안은 다 막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 부서의 신뢰를 잃었고, 이 부서에서 뭔가를 제안하면 타 부서는 일단 그냥 NO 라고 대답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팀원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높은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화려한 기획안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타 부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요, 협상의 성공 요인으로 우리는 대부분 전문 지식이나 계약 내용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신뢰, 호감 등의 감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메신저 효과라고 하는데요.
전달하는 내용보다, 메시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이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설득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협상의 자리에 나설 일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메신저 효과를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